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정입니다. 대구예술대학교 복지앤 심리상담 전공에서 재직 중에 있고요. 저의 주 전공은 예술치료이고 이 통합예술치료 중에서도 이제 음악치료를 주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술은 안전함 속에서 나를 표현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내 안에 스스로의 열정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예술을 활용해서 예술치유를 이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예술치유는 음악이나 미술, 동작, 연극 등의 예술 영역을 치유 매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과 치유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가 이제 예술치유인데요. 이러한 예술을 도구로 해서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를 또 개선을 하고 회복을 해서 전인적인 성장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술치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술치유의 핵심 요소는 저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예술적 활동과 조화로운 전인적 상태를 추구하는 것인데요. 우선 예술적 활동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면은 창의적인 예술 활동 참여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자생적이고 자발적으로 회복과 안정을 되찾게 하는 것이 예술치유입니다. 이런 내적 강화는 치유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의 조화로운 전인적 상태는 예술치유의 목적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예술치유의 목적은 바로 전인적 상태로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체적인 건강은 물론이고 심리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안녕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네, 저희가 예술치유가 이제 여러 가지 국가 프로젝트로도 시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역별로도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중앙부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선 대표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개인의 심리적이나 혹은 정서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성 회복을 돕기 위해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이라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목적은 이제 국민들의 삶과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5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소년원학교라든지 탈성매매 여성이라든지 결혼 여성 이민자나 자녀 혹은 독거노인,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법무부나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을 해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이게 이제 매년 진행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수혜 대상이 확대됐는데요. 현재는 트라우마 센터에 협력을 해서 재난사고 피해자를 돕기도 하고 여성가족부나 경찰청 등과 협력을 해서 각종 범죄 피해자를 돕기도 합니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교육부와 협력을 해서 학교폭력 피해나 혹은 가해 학생, 부적응 학생에게 예술치유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법무부와 협력을 해서 소년원 학교나 소년교도소에서 위기 청소년들에게 예술치유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 성인 중에서도 특히 국방부와 협력을 해서 군 복무 부적응 병사들에게도 예술치유를 통해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에서 이제 도박 중독자들에게 치유의 손길이 닿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은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한 외상으로 경미한 심리적 타격을 입거나 정신과 치료 후 심리 재활 회복 과정이 필요한 소외계층의 대상으로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이 디지털과 인공지능이 여러 영역에 걸쳐서 다루어지는 핵심 요소들인데요. 이 건강 영역에서도 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디지털 테라퓨틱스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활발하게 있습니다. 이 디지털 테라퓨틱스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환자나 내담자를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질병이나 장애를 예방도 하고 관리를 하고 치료하기 위한 고품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디지털 테라피틱스입니다. 이 정신질환이나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으로 인한 질병 등의 정신건강 분야라든지 아니면 군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디지털 테라피틱스는 이미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등의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장애나 질병을 치료하는 웨어러블 기기라든지 소프트웨어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4차 산업혁명 흐름에서 예술치유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디지털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등의 팬데믹 이후에 예술 분야의 디지털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데요. 이런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디지털을 활용한 예술치유 분야 전반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고 또 이런 예술치유 프로그램 개발은 앞으로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디지털 예술치유는 아직 발굴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예술 치유와 관련된 인력의 전문성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인력의 질적 향상은 디지털 예술 치유 프로그램의 향상과도 연결됩니다. 이는 예술을 넘어서 국가 사회복지나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술 치유 분야에서는 이제 과도기를 저희가 이제 거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근거가 없는 그냥 경험으로 인한 치유가 아닌 의학적 혹은 심리학적 여러 가지 다양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 치유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현재 정부가 디지털 정부입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은 이 디지털화가 여러 부처에서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 디지털 치료제가 많이 개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술 치료 관련 학회들도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지금 연구라든지 학술 대회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